예,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기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배울 내용은 챕터 5에 있는 삼상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직류 회로와 교류 회로를 배웠습니다. 직류 회로는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회로로 되어 있고요. 교류 회로 같은 경우에는 사인 혹은 코사인 파를 이용해서 시간에 따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변해가면서 움직이는 파형을 배웠습니다. 교류 파형에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은 단상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는 삼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상 시스템의 장점, 두 번째, 삼상 시스템의 표현, 세 번째, 삼상 시스템의 연결 방법, 그리고 삼상 시스템의 전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입니다. 삼상 시스템은 적은 비용, 고효율, 소형화 제작이 가능하고 일정한 전력량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상전압은 크게 평형 삼상전압과 불평형 삼상전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평형한 삼상전압과 불평형 삼상전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삼상 시스템에서 신호원과 부하를 연결하는 방법에는 YY 연결, Y 델타 연결, 델타 델타 연결, 델타 Y 연결 총 4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상 시스템은 단상 시스템에 비해 전력을 전송할 때 더 효율적으로 전력 손실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수식을 통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을 통해 핵심 개념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교류는 120도의 위상차를 갖는 3개의 교류 신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페이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인파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V, T는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로 얘기한다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 개념을 빼고 크기와 각도로만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빼고 t 타임에 대한 그리고 사인 그리고 오메가 t를 빼고 v는 a 세타 각도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3개의 신호가 모여져 있기 때문에 120도 위상차를 갖고 3개의 신호가 흐른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상 교류는 송전에 유리합니다. 전력 계통에서 보게 되면은 송전과 배전이 있습니다. 송전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상변압기까지 오는 것을 송전이라고 하고요. 배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상변압기 기에서부터 내 가정에 들어오는 전력을 배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에 있어서는 단상으로 변환하지 않고 직접 삼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기 그리고 모터 이렇게 회전하는 기기들에 대해서는
단상을 사용하지 않고 삼상을 대부분 사용한다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상 교류에 있어서는 Y 결선과 Y 모양으로 된 Y 결선과 삼각형 모양으로 된 델타 결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에 있어서 다음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시스템과 다상 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교류에서도 이중선 단상 시스템, 삼중선 단상 시스템, 그리고 이상 시스템, 삼상 시스템이 나눠져 있습니다. 요 얘기는 뒤에 설명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삼상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삼상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에 120도 간격으로 유도 코일이 위치하고 고정자의 회전자가 회전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유도 전압은 진폭, 모양, 주파수가 동일하고 120도의 위상 차이를 가집니다. 여기에서 고정자 120도 간격으로 유도 코일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림 5-17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도 코일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유도 코일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한쪽에서 나오는 것을 P1,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 나오는 것을 P2, 또 다른 한쪽을 P3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부분들이 전부 물려져 있는 것을 N이라고 합니다. 이 N은 뉴트럴 라인, 중성선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우선 우리가 발전기, 전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발전기에서부터 전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 코일에 의해서 유도 코일이 120도 간격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보면은 회전자가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는데 얘가 자석입니다. 자석과 전기와 자기장과 전기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회전자가 계속 돌게 됩니다. 계속 돌게 되면 이 원리, 자기장과 전기장의 전자기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석이 회전하는 속도가 주파수입니다. 자석 회전 속도가 주파수. 우리 주파수를 어떻게 배웠죠? 주파수는 단위는 헤르츠를 쓰고 우리나라 개통 주파수는 60헤르츠입니다. 그러면 1초에 이 자석이 60번을 회전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발생되는 전기가 P1, P2, P3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P1, P2, P3라고 부르지 않고요. A상, B상,
C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얘기로는 U, V, W 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삼상 발전기에서 나온 전기가 사인파를 이용해 그려보면 유도 전압은 A상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양으로 흐르게 되고요. B상 같은 경우에는 120도 위상차를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전력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상 같은 경우에는 또 120도, A상에서부터는 240도의 위상차를 갖고 다음과 같이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상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기는 하지만 이게 60Hz, 1초에 60번을 진동한다라고 하면은 매우 간격이 좁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상 A, B, C상 세 개의 상은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발전을 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요 C번 삼상 시스템 등가 회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A상, 이 부분이 B상, 이 부분이 C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A상과 B상의 위상차는 120도, 그리고 B상과 C상의 위상은 120도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보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쪽을 A상 그리고 120도 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B상, 그리고 또 여기에서 120도 떨어져 있는 곳을 C상이라고 놓게 되면은 우선 여기서 보시게 되면 A상에서부터 B상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120도가 되고요. B상에서부터 C상까지는 플러스 120도가 됩니다. 그리고 A상에서부터 C상까지도 플러스 120도가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B상이 A상과 B상의 관계가 플러스 120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얘는 역상입니다. 역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회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아야 되는데 얘가 반대 방향으로 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상차에 대한 것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상 시스템의 장점을 보게 되면 삼상 시스템은 건설 비용 및 유지 비용이 낮고요. 소형화 및 경량화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높은 전력 효율을 최대의 장점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고 고출력 대용량 전력을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단점도 있겠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복잡하고요. 가격이 높다,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 시스템의 표현에서 삼상 전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삼상과 불평형 삼상이 있습니다. 평행 삼상 같은 경우에는 신호원의 크기가 같고 위상차가 120도를 갖는 전압을 삼상 평형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게 된다면 VA 이꼴 VB 이꼴 VC 모든 전압이 동일하고 제가 이 부분을 좀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VA 0도 VB 마이너스 120도 VC 마이너스 240도 이렇게 모두 같은 걸, 이 크기가 같고 각도가 120도로 유지되는 것을 평형 삼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A상의 전압 혹은 B상의 전압, 세 개 중에 한 상의 전압이라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불평형이 됩니다. 그 부분은 Y결선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의 크기가 모두 같고 위상차가 모두 같아야 평형 삼상 전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형 삼상 전압 같은 경우에는 신호원의 크기가 다르거나 위상차가 같지 않거나 각상의 부하 임피던스가 같지 않을 때 전압을 불평형 삼상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임피던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류회로일 때는 부하에 대한 저항을 그냥 R로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임피던스는 Z로 표현을 하고요. 임피던스 내부에는 R 그리고 캐패시터 그리고 인덕터, 캐패시터와 코일로 되어 있는 인덕터 성분 RLC 회로가 모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얘기할 때는 이제는 R 부하만 얘기할 게 아니고 C, L까지 전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삼상 전력입니다. 페이저 영역으로 주어진 전압을 시간 영역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직류 회로에서 전압은 어떻게 구했죠? 전압 공식은 직류에서 전력 공식 P는 VI, 또 다른 걸로는 I 제곱 R, 또 다른 방법으로는 R분의 V 제곱, 여러 개에 대해서 전력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류이기 때문에 교류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시간에 따른 전력은 3 곱하기 2분의 Vm 곱하기 Im
코사인 세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VM은 전압의 크기이고요. IM은 전류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입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뭐냐?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개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저희가 직류회로에서는 부하가 R만 있었을 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전압과 전압에 대한 파형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교류군요. 예, 교류에서 R부하만 있을 때는 전압과 전류의 크기만 틀리지 위상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C부하와 L부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전압을 이렇게 두 개를 다 그려주고요. 전류가 C부하에서는 진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진상은 먼저 출발하는 것을 진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L부하에서는요. 지상으로 나타내어져서 전류가 조금 늦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위상이 옮겨졌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력은 PT는 3 곱하기 2분의 VM, IM, 코사인 세타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